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온 글로벌 프리미엄 세제 브랜드 아스토니시와 함께 봄맞이 대청소 시즌을 맞아서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캥 작가님, 마포만두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누구부터 하실래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킹 작가의 원조 안방마님. 아니, 킹 작가의 원조. 요새 많이 바쁘시거든요. 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혼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비욘세의 원조 안방마님. 그렇죠. 킹 작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엄마 아빠와 네. 지금 40년째 살다가 비로소 결혼을 통해서 이제 독립을 앞두고 있는 네. 캥거루입니다. 모두의 관심사예요. 캥 작가님 닉네임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또 다른 의미를 붙여서 네, 또 할 것인가. 그러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면 친구들도 저한테 해방촌에서 이사 가면 해방촌 비욘세라는 이름 바꾸실 거냐 되게 많이 물어봐가지고 뭐 소녀시대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거다. 맞아요. 바꾸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포만두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포에서 만두랑 고양이랑 살고 있는 마포만두 작가입니다. 청소광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왔나 봐요. 그리고 이름 얘기하니까 저도 올해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포만두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같이 고민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뭐 성수동 가면 성수만두 이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안 어울리니까. 옥수만두도 그렇죠. 옥수는 김치찜이니까. 그렇죠. 옥수수 귀신 아닌가요? 옥수동 귀신. 어쨌든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직전에 나오셨던 게 비욘세 그때 200회 특집 때 나오신 게 마지막이었나요? 혼세 생일이랑 그쵸. 겸사겸사 했을 때 마포만두 작가님 생일 같이 했을 때 맞아요. 그러고 나서 꽤 그래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일만 하고 산 것 같아요. 너무 이제는 때려 먹던 영양제로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제 라라포텐으로도 안 돼. 안 돼요? 다 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진짜 눈 떠서 회의 시간 맞춰서 일하고 들어가서 자고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일도 바쁜데 네. 이제 캥 작가 결혼 그 준비위원회에 그냥 혼자서 그냥 모든 회장직과 스태프를 모두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총 디렉터예요.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거의 지금 한 5 프로그램을 하는 느낌이에요. 저보다 더 바쁘세요. 네. 저보다 더 바쁘시고 괜찮다는데 자꾸 아니야.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도 아까 와가지고 저희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큐시트를 이제 계속 짜시면서 아니다 이게 이 뒤로 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이 영상 나올 때 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참 안 좋은 버릇인데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저 지금 연예대상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나올 건지 이런 순서도 굉장히 다들 어르신들 민감해하실 수 있고. 내 결혼식도 아닌데 자꾸 저쪽 그 시댁 생각도 자꾸 하게 되고 막 이래서 어레인지를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 사회를 보러 온 그 친구도 내 시댁도 아니지만 이걸 다 양쪽 집을 다 신경 써야 된다 그랬더니 뭐 그 정도면 누나 시댁이기도 할 거예요. 그치. 근데 그건 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저보다 제 시댁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사실 혼주석에 앉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왜냐면은 제가 늘 놓치는 것 생각을 참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전혀 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좌석 배치 가지고도 한 10분 얘기했어요. 제가 어쩌려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가뜩이나 정신 없을 시기인데 지금 일 같이 하면서 이제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이 많은 것도 알거든요. 네. 근데 막 또 잔소리는 잔소리대로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일하랴 잔소리하랴. 진짜 아니 안 그래도 충남 미세먼지님께서 망연노래 캥 작가님과 마포만두 작가님이 나오신다는 소식을 지금 막 전해 듣고 덧붙입니다. 캥 작가님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도 축하를 전할 곳이 없어 이렇게 남겨봅니다. 혼세님 마포만두 작가님도 사랑해요 해주셨고 심지어 저번 주에 그 소방광 특집 방광 얘기를 하러 혜영 언니랑 도우 씨 나오셨는데 거기 출연하지도 않는 캥 작가님 결혼 축하드린다는 사연을 이렇게 다 말미에 덧붙여 주셔가지고 겸사겸사 좀 그러니까요. 했네요. 또 이제 너무... 감사의 인사도 해주셔야죠. 또 비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결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비욘 팟캐스트에서 결혼을 축하받는 게스트 전 세계에 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예 못 박았거든요. 네. 이제 비욘세에 나올 수 있는 이제 기혼자는 김이나님, 캥 작가님 이제 두 분 끝났다. 어쨌든 법적으로 결혼했는데 나올 수 있는 고정 게스트로 사실 김이나 작사가님은 한번 나오시고 저는 이제 너무 언강생심 부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캥 작가님이 거의 이제 유일하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진짜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뭐 사실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순둥 씨 만나고 있는 얘기는 하고 네. 매년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긴 했지만 이렇게 남일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하게 솔직히 몰랐거든요. 저 스스로도 잘 몰랐는데 네. 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네. 솔직히 걱정도 됐어요. 어떻게 들으실지 네네. 그냥 말로만 하다가 진짜 막상 하게 됐을 때 그랬는데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기혼이지만 네. 어쨌든 또 새로운 얘기들 또 재밌는 얘기들로 그럼요. 네. 뭐 결혼해봤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변화겠어요. 덕질이나 열심히 하겠지. 맛있는 거 많이 덕질 먹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저 결혼식 총 디렉터를 맡고 계신 마포만두 작가님이 저의 인생의 꿈을 이뤄줬습니다. 어머! 제 축가로 저의 천재 강아지 김재환 씨가 제 축가를 해주기로 했어요. 사실 그냥 뭐 개인 팬 콘서트를 하려고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순둥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큰 행사를 앞두고 네. 뭐 누가 좋을까? 그래서 혼자 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도 관련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어쨌든 다 부탁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 고맙게 와주시는 거니까 시간을 내서 그래서 누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을 하길래 진짜? 그랬거든요. 나는 진짜? 그랬더니 해달라고 그래서 뭐 힘들게 했지만 여기저기 알아봐서 진짜 온 소속사를 시끄럽게 하고 했어요 제가. 진짜 어떻게 시끄럽게 했어요?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뭐 소속사도 바뀌고 뭐도 해서 이제 좀 뭐 아름아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촬영 것도 갔다 오고 이제 언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밀린 거예요. 그래서 촬영도 갔다 오고 뭐도 하고 그래서 빨리 해야겠다 했는데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소속사도 바뀌고 알던 매니저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래서 한 주변에 한 4-5명을 턴 것 같아요. 빨리 지금 이게 연락처를 어떻게 해서 이거 알아봐야 된다 해서 처음에 그 사람도 그냥 천천히 축가가 막 대단한 방송 일이 아니니까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턴 거죠 내가 주변을. 그래가지고 그날 바로 요란스럽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때 일정이 된 것도 신기해요. 그쵸? 그쵸. 아무리 뭐 옆에서 도와주고 해봤자 스케줄 잡혀있으면 그만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떡해요? 예전에 은지원 씨 대본 리딩할 때 벽 보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신부가 벽 볼 수 없잖아요. 뭐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지금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네.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세상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광대가 폭발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동기로서 물론 재환 씨도 이렇게 열심히 찍어가지고 나중에 또 정신 없을 거니까 언니한테 보내주겠지만 저는 동기이자 친구로서 순둥 씨 직캠을 찍어볼까. 이 친구의 표정도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왜? 너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환 씨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라고 했을 때 누나 불러야지. 누나를 부를까봐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왜 누나 불러야지. 전 누나도 좋은데 분위기도 있고 제가 또 누나를 부를 때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본인도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누나 말고 달팽이가 어떠냐. 달팽이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세요. 아주 명곡입니다. 축가의 어떤 떠오르는 명곡이에요. 얼마 전에 다른 네. 작가님이 또 결혼을 하셨거든요. 네. 을 하고 계신 작가님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가수들이 축가로 줄을 서서 있었겠습니까? 그래. 그런데 그 작가님이 재환 씨의 달팽이를 픽해서 재환 씨가 그 결혼식에 축가를 했다고요. 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창창합니다. 네. 김재환 씨 앞날이 아주 창창해요. 김재환의 달팽이. 그러니까요. 이제 축가기로 뜰 거예요. 이쯤 되면은 이제 다들 검색해서 들어보시지 않겠나. 네. 어쨌든 저 넓고 거칠은 바다로 갈 건 아닌 거잖아요. 그거 명곡이에요. 여러분 패닉의 달팽이가 아니라 패닉의 달팽이도 명곡이에요. 그것도 명곡이죠. 네, 명곡이지만 재환 씨의 달팽이는 내가 느리지만 널 위한 지불이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고 집을 있다. 해오는 얘기예요? 자가를 해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축가로 많이 쓰이나요? 자가를 해오는 재환 이야기. 씨 팬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이혼서사. 제가 그 가사 내용을 몰라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을 널 위한 해오는 얘기? 지불이고 천천히 가고 있다는 내용. 그럼 그 내용에는 그 담고 있네. 네. 그래서 굉장히 축가로 괜찮아요. 집이라도 물론 이거 이런 세속적인 의미로 쓴 가사 아니지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신부 입장에선 좋아할 노래. 그렇죠. 뭐 나쁘지 않잖아요. 기왕이면 집이라도 이고 오는 게 그래 좋겠지. 어차피 똑같은 달팽인데 뭐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고네. 이거보다는 좋은 거. 그치. 그쵸. 그거보다요. 널 위한 집을 이고 그치. 천천히 가고 있다는 게 낫잖아요. 어머 세상이 너무 좋다. 네. 꼭 한번 들어보세요. 달팽이의 어떤 그 등껍질을 그 요즘 이동식 주택 같은 거에 비유한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빈손으로 가기보다 집이라도 갖고 가겠다. 그쵸. 좋은 축가네요. 네, 그런 몰랐어요. 너무 왜 이렇게 엄청 달팽이 하나 했어요. 네. 음.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혹시 달팽이도 응원법 같은 게 있으면 저를 이제 알려주시면은. 아,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고민이에요. 네. 결혼식에 그 응원법이 적힌 가사지를 지금 뿌려야 되나? 뿌려야죠. 메뉴판이랑 같이 뿌려야 되나? 제발 유난 떨지 말아야 돼요, 지금. 지금 이게 작가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작가들의 모임에 이거 하겠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시키겠지만 이건 아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르신들이 오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순둥 씨랑 대학교 동기이다 보니까 또 대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순둥 씨 쪽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뭐 여기서 우리끼리 응원법 하면은 그냥 저기 순둥이 친구들도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까 이게 되게 모두가 좋아하는 노래인가 보다. 누가 봐도 첩자 티가 나요.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순둥 씨는 누가 봐도 너무 관여를 안 한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저쪽에서 넘어와서 정말 더 유난스럽다. 떠들썩하게 한다. 결혼을. 인이어 끼기로 했거든요. 그 소망 작가랑 저랑 네네네네. 몇몇 작가들이 인이어 껴서 지금 자리 배치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과한 몸짓과 그 큰 소리 나는 고성 이런 거는 좀 자제시키려고요, 저희가. 스케치북 올라올 수 있다. 우리 쪽으로. 그리고 지금 흥이 난 작가들 그 와인 많이 마시는 사람들 네네네. 이런 거 자제시키고 하려고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좀 저도 한번 분위기를 좀 봐가지고 그래도 응원법 정도는 조금 외워가지고 네. 어떻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도 그래서 저는 재한 씨로 충분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어르신들을 위한 축가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게 어쨌든 결혼식이 이게 신부를 위한 그런 행사기도 하지만 이거는 부모님들의 행사다. 그쵸. 집집마다 정하기 나름이니까 또 네. 부모님들 또 얼마나 신나시겠어요. 라며 제가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양쪽 어느 집에서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 그건 안 했어요. 그랬는데 욕심껏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놓고 아빠 작가님 지금 너무 쾌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지금 시간도 없고 신경 쓸 것도 많은 분이 아니다 이거는 트로트 가수도 한 명 불러야 된다 무조건. 너무 좋잖아. 네, 그래가지고 트로트 가수도 한 잔의 주인공 박군을 피로연에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하긴 했어요. 근데 아니 이게 뭐 물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부모님의 행사라기보다는 이게 너의 결혼식이 중요하니까 너를 위한 거다 이거는 해서 뭐 재한 씨도 했지만 그래도 거기 온 사람들이
거의 방송 작가라고 하더니 뭐 누구도 왔고 누구도 왔다 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아직 재환 씨가 젊은 친구들한테는 너무 좋지만 너무 힙할 수 있다. 어르신들한테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나눠서 가수를 불러야겠다. 그런데 자꾸 한 잔회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한번 또 덜컥했어요. 근데 이 방송 작가들의 억울한 점은 밖에 나가서 노는 줄 알아요. 맞아.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밖에 나가서 쉬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방송 작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엄마 아빠도 좀 뭐 내 딸이 방송 작가니까 이제 가수도 오고 뭐 사회도 누구도 오고 한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마음 딴에는 그렇게 했는데 축가 뭐 불러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한 잔회를 하겠대. 건배를 할 때 한 잔회에서 지금 뭐 춤추고 놀 생각을 하길래 또 어디선가 좀 저긴 너무 신나게 노나 뭐 자기네 이 결혼식인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왠지 웅성웅성이 들리는 느낌이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 잔회가 맞나? 그거에 대한 거는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내 결혼 내 거다 이거. 한 잔에 무조건 불러야죠. 그리고 제가 그 캥 작가님 어머니 아버지와 또 한 번씩 술도 먹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도 한번 대학생 때도 한번 가보고 했을 때 가풍에 굉장히 잘 맞는 잘 맞죠. 노래예요. 우리 집 가풍엔 잘 맞죠. 너무 잘 맞는 노래입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환갑잔치 때 고깃집에서 춤추시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잘 맞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 집만의 행사가 아니니까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 잔에 말고 뭐 다른 노래 하는 거 없는지 계속 그래도 좀 물어볼까? 막 이랬더니 아니래. 그래도 한 잔에래. 그래서 그럼요. 알았다. 건배하면서 한 잔에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죠. 이게 또 1부 노래였으면 다른 선곡을 생각할 수 있는데 1부에는 또 이제 뭐 그런 자가를 해온 마음 약간 이런 달팽이 미안합니다. 재환 씨 팬분들이 들으면 그런 세속적인 노래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그런 좀 경건하고 이런 거 하면 쭉 지나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나는 분위기니까 2부에 너무 잘 맞는 선곡인 것 같아요. 좋을 거는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요거는 픽스난 파이널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혼방할 때라도 저희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 못 가서 아쉽다 이제 이런 초대를 못 받아서 지금 못 가는 게 아쉽다 이런 또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는 아니지만 이 빅이벤트만큼은 너무 재미있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결국 뭐가 살아남았는지 식순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저희랑 같이 하는 스폰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오랜만에 하게 됐는데 이 더러운 연애, 찌든 연애, 썩은 연애, 곰팡이 핀 연애를 함께 박살내겠다는 협찬사가 있어가지고 아스토니 씨랑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스토니 씨는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면서 만든 세제라고 소개를 저희한테 먼저 해주셨고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해서 순하지만 강력한 세정력으로 전 세계 60여 개국에 수출되는 글로벌 영국 프리미엄 세제 브랜드입니다. 보통 세제라고 하면 이제 이름 때문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생분해성 성분을 이용해서 자연에 완벽하게 분해되고 또 25년 동안 비인도적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비건 세제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세제 제품이다 보니까 100% 식물성 제품은 아닌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 제품이고 확실히 동물성 재료는 전혀 안 쓴 거는 틀림없고 동물 실험 반대랑 비건으로 인증받은 세제라고 하고요. 다 쓴 용기랑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전 제품에 이제 에코케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순한 세제만을 만들겠다는 아스토니 씨의 철학이 담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제품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워낙 청소용품을 만두랑 살다 보니까 네. 그런 친환경으로밖에 안 써서 근데 또 저도 막 그 쓰던 거 위주로 좀 쓰기는 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번에 고맙게도 미리 보내주셔서 받자마자 써봤어요. 네. 뭐 욕실 청소는 거의 매일 하기도 하고 요새 그 어깨랑 이런 데가 안 좋아서 반신욕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욕조 청소에 지금 또 심취해 계십니다. 욕조 쪽에 굉장히 그게 있고 제가 탑층에 살아서 곰팡이가 좀 많이 껴요. 네. 그게 이제 확장을 하고 그러면 그 베란다 쪽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쓸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종류별로 다 써봤거든요. 그때 받으신 게 곰팡이 제거 클리너 받으셨고 맞아요. 데스룸 클리너 받으셨고
기름때 제거 클리너랑 수문때 클리너, 바닥 음. 클리너 이렇게 맞아요. 받으시죠? 네. 다 써봤어요. 근데 제가 그 기름때는 어쨌든 그 주방 네. 그쪽 가스레인지 쪽에 옆에 두고서는 썼는데 그것도 저는 뭐 요리를 많이는 안 해먹지만 좀만 해도 기름이 튀고 네. 국물 요리를 해도 좀만 넘쳐도 이게 들러붙거든요. 네. 근데 그냥 한 방에 그게 진짜 하고 바닥 청소제는 약간 희석해서 쓰는 건데 제가 어제 그렇지 않아도 좀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한번 그거를 희석해서 마룻바닥이랑 한번 해봤거든요. 네. 너무 깨끗해져요. 맞아. 그래서 그것도 좋고 곰팡이도 뿌려놓고 하면 그게 싹 사라져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차를 많이 마셔요. 그래갖고 차주전자 그 차망 거기다 한번 담가놓고 텀블러에 다 담가봤어요. 아, 수문때 클리너. 네네네네. 다 새 거가 됐어요. 차망에 그 홍차 이파리 같은 때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황토색이 돼요. 네. 그 차망이. 근데 그걸 담가놓고 딱 다음날 봤더니 진짜 새 망처럼 그리고 밑에 그 주전자에 있었던 그 차 찌꺼기? 네. 그 텀블러 맨날 커피 갖고 다니니까 있었던 그것도 완전 지워지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그 욕실 청소하는 건가? 베스룸 클리너. 그걸 엄마가 가져갔어요. 어머. 엄마 생신이어가지고 와 있었잖아. 네. 와 계셨었거든요. 그걸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청소한 거는 그 엄마가 욕실 청소하는 걸 가져가셔서 그거 바닥 청소 그냥 희석해가지고 그 세면대랑 바닥이랑 욕조랑 해가지고 다 닦았는데 너무 깨끗해지고 그 물때도 안 생기게 그 수전? 네. 이런 데도 너무 깨끗해져서 진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청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는지 알았네. 그러니까요. 쉬는 아니 날은 지금 좀 사실 제품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근데 너무 좋은 제품을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진짜 이걸 아무리 이게 뭐 아무리 좋고 뭐 한다고 해도 이게 그냥 잘 모르겠고 하면은 내 팔만 아픈데 이거는 진짜 확실히 효과가 눈에 그냥 보여. 그리고 너무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되게 솔직한 분이셔가지고 맞아. 아마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협찬사지만 그렇죠. 그런 말을 못 했을 건데 정말 그런 분이고 진짜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쉬는 날 왜 이렇게 좀 쉬어야지 사람이 맨날 뭐예요? 그러면 맨날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 광인이고 누구보다 청소에 진심인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마포만두 작가님 그리고 청소에는 돈을 안 썼겠습니까? 아유 지금 뭐에든 모자람 없이. 네. 그런 분이 괜찮다고 하건 여러분 믿고 쓰셔도 됩니다. 전 처음에 이게 아스토니 씨 들어왔을 때 아스토니 씨 워낙에 해외여행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마트 같은 데 있고 이러니까 봐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저한테 들어온 게 되게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은 들었죠. 청소를 못하는 사람한테 줘야 이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안다. 그러니까 저같이 청소를 잘 못하는 사람도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효과를 봐야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근데 그래도 내가 청소를 못하지만 못하는 사람이 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캐릭터를 맡는다면은 누군가는 또 청소를 잘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할 때였나? 마포만두 작가님이 나는 욕실 청소를 하루 종일 하는데 거기에서 전 남자친구가 반신욕을 하고 가가지고 그게 너무 짜증이 난 적이 있다. 나는 욕실 청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는 마포만두 작가님한테 한번 써보라고 해야 진가를 알 수 있겠다. 그냥 맹물로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는 욕실 청소 도구가 욕실에도 진짜 한 10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틈새 청소기 뭐 이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세균에 좀 민감해서 그 욕실 청소기도 엄청 많아서 별로 안 좋은 거는 한 중간 정도 써보다가 안 좋은 거는 그냥 하수구에 버려서 그냥 버려요. 네. 효과가 없으니까. 네. 근데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영국 살아서 그런지 뭐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국 살았을 때도 그때만 해도 막 비건 이런 게 이제 있긴 있었지만 네, 이번 써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그냥 곰팡이 제거제는 특히 그냥 뿌려놓고 한번 쓱 닦으면은 되더라고요. 또 좋고 바닥 청소도 물론 안 하던 사람이 썼으면 더 드라마틱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맨날 이거를 뭐 하니까 근데 속이 후련해지기는 해요. 캥 작가는 우리 집 맨날 와도 내가 근데 집을 잘 못 치워서 지저분해 그러면 도대체 뭐를 못 치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맨날 집이 깨끗하다고 해서 어제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어제 한번 그 욕실도 한번 그걸로 한 거예요. 그 희석시켜서. 아니요, 어제 느꼈어요. 거의 뭐 묵인실에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코가 뻥 뚫리는 느낌 있잖아요. 네. 집에서 이렇게 숨이 잘 쉬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약간 느낌이었어요. 베스룸 클리너는 저도 이제 쓰는데 그냥 여기저기 칙칙칙 뿌려놨다가 그냥 박박박박 밀어가지고 그냥 물로만 싹 해도 그런 수전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다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깨끗해져요. 보니까 스테인리스 부식 같은 거 걱정 없이 다 지워진다 그러고 과일 성분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향도 그렇게 막 나쁘지 않고 향이 거의 없어서 좋던데요. 네. 아까 얘기해주셨던 그 수문대 클리너 텀블러 그것도 좀 신기했던 게 이거는 손 안 닿는 데를 산소 발포를 시켜서 착색대나 틈새에 잘 손 안 닿는데 이런 것도 다 제거가 된다 그래서 저도 맞아요. 되게 잘 쓰고 있고 바닥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량이 엄청 큰데 500ml의 그 뚜껑으로 진짜 조금 요만큼 넣어서 희석하는 거여가지고 1인 가구인 분들은 정말 천년만년 쓸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 피우다가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인테리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타일을 혜영 언니가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고 있어요. 좀 좋은 걸로 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바닥을 닦아야 되는데 언니는 또 너무 비싼 타일을 샀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 줄눈만 막 100만 원짜리 이런 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락스나 안 좋은 거 닿으면은 막 변색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괜찮을라나 싶어서 갖고 갔는데 뒤에 막 성분이랑 이런 거 보더니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박박 밀었는데 이게 매장 타일이 오로라 타일 같은 건데 그거를 미니까 진짜 반딱반딱한 거예요. 맞아요. 기분 좋잖아요. 막 청소해서 깨끗해지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왜 쉴 때 자꾸 왜 청소하냐고 물어보는데 쉴 때 집 지저분하면 더 짜증이 나요. 이거는 그런 데서 정리 안 되고 청소 안 된 집에서 쉬면은 쉬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우려고 하다가 못 쉬게 되는데 뭐가 나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밤에 잠이라도 너무 속 시원하게 자니까 욕실 청소 싹 해놓고 거기서 반신욕하고 나와서 침대포랑 다 갈아 끼운 거기서 자는 그 맛이 진짜 좋거든요. 집이 깨끗하면 너무 기분 좋으니까 어제 현관까지 다 했거든요. 캥 작가님은 세제 받으신 걸로 본인이 청소 안 하시죠? 그렇죠. 어머니 드렸나요? 네. 만족하시는지 어떻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청소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네네네네. 화학 성분 많은 거, 향 독한 거를 하다 보면 청소하다 이제 헛구역질이 나오거든요. 맞아,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프고 근데 전혀 없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망한연애 올림피아드 사연자분들한테 곰팡이 같은 새끼들과 이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축하하는 의미로 곰팡이 제거 클리너를 전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말끔히 사라져요. 말끔히 사라진다고. 그리고 말끔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보니까 빠른 제거뿐만 아니라 이제 포자까지 제거해서 재발을 방지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유해세균 99.9% 살균 효과가 있는데 이거를 오늘 소개된 분들한테 전원 다 보내드릴 거고 장원 3분을 이제 뽑으면은 이분한테는 4월 프로모션 상품 중에 베스트 상품 3종 세트를 보내드릴 건데 그 3종이 곰팡이 제거 클리너하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베스룸 클리너 그리고 기름때 제거 클리너. 그래서 뭐 기름이나 탄 자국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또 냄새도 없고 자극도 없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제품인데 요거 3종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진짜 그 기름때도 자꾸 내가 청소 얘기해서 미안한데 기름때도 그냥 물수건으로 해서 이게 잘 안 돼요. 맞아. 근데 싹 뿌려놓고 닦으면은 딱 되고 곰팡이 제거제도 꼭 곰팡이 있는 데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욕실 같은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구석구석 이런 그런 변기 뒤나 그 세면대 뒤나 그런 하수구 쪽이나 그리고 세면대도 이 아래에서 위 보면은 거기도 닦아줘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이 세면대 우리가 쓰는 거 말고 안 쓰는 그 밑에 같은 데도 그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살짝살 뿌려놓으면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아니더라도 싹 깨끗해져요. 그래서 한 번씩 뿌려놓으면은 좋으실 거예요. 나오는 사연 중에서도 보다 보면은 곰팡이 같은 새끼라는 말 나올 만한 사연이 되게 많이 준비돼 있어요. 네, 싸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씩 소개하면서 어쨌든 소개된 분들한테는 전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세라픽스님의 사연으로 오프닝을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포만두 작가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강원도 세라픽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세님, 캥 작가님, 마포만두 작가님. 그동안의 모든 연애가 망했지만 아쉽게도 어디 내놓을 정도로 인상 깊게 망하지도 않아서 뭐 이게 다행인 거 아니에요?
사연을 쓰는 걸 망설였는데요. 망한 연애와 대청소를 붙여놓으니 제 지난 연애들의 공통점을 깨달아버리고 만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사랑했던 모든 더러운 새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처음 연애는 대학 시절 주 5일 4시간의 우주공간 동안 몸을 누이러 들어간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우주공간 동안? 4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긴 우주공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치 것 같아요. 4시간의 우주공강 동안 몸을 누이러 들어간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맨날 술 먹고 집까지 따라오는 놈이 귀찮아 어떻게 하면 저 놈을 점잖게 떼어놓을까 고민하던 중 고백 공격을 받았습니다. 점잖게 떼어놓으려고 말을 골몰하던 차에 다시 예의 바르게 고백을 거절하려고 말을 고르다 보니 제가 그놈이랑 사귀고 있지 뭡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놈들은 대충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게릴라 고백을 던지고 거절당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떠난다는 사실을. 하여간 그놈이 학점미달로 기숙사에 떨어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으른 그놈은 기숙사에 살 생각도 없으면서 개강 3일 후에 부모님을 끌고 와 울며불며 자취방을 계약했습니다. 그 당시 점잖게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놈의 거취에 대해 걱정해주던 저는 없던 정도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놈이 이제는 월세를 내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학식을 거부하고 자기 집에서 마가린 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마가린 큰 거 사서 계속 먹는 그런 근데 참 방법. 맛있긴 한데 그쵸? 마가린. 맞아. 마가린은 간장도 올리고 고추장도 올리거든. 네, 너무 맛있어요. 애인의 신분으로 울며 거절먹기에 예의상 방문한 그놈의 집은 처참했습니다. 그곳은 1층 그늘진 곳에 있어 해가 들지 않고 심심하면 바퀴벌레가 기어다녔습니다. 진짜 가가는 밥은 차려주겠다며 바닥에 앉혀진 제가 보게 된 침대 밑이었습니다. 침대 밑에는 전 세입자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중 단 한 명도 닦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듯 오만 먼지와 머리카락들이 끈적끈적한 상태로 늘러붙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끈적한지 침대 밑으로 날아들어간 먼지는 2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꼴을 보고 기절할 것 같았던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집 볼 때 확인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닥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은 태연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곧 군대에 갈 건데 내 손으로 치울 생각도 전화할 생각도 없어 라고. 바보 같게도 저는 제가 지 집을 청소해 줄 때마다 화를 내는 그 망할 놈의 침대 밑을 눈치 보며 다 닦아주고 나서야 그놈과의 연애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왜 닦아주고 있죠? 하긴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하는 거죠. 그치. 내가 자꾸 거기를 가야 되니까. 못 견뎠겠지. 그거를 이제 내가 음. 봤는데 저걸 음. 몰랐으면은 그냥 있었을 텐데 저걸 보면서 그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야. 맞아요. 그래서 다 닦아내고 나서 고개 드니까 현타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헤어지셨나 보다. 그러니까 음. 잘 헤어지셨네. 근데 너무 이분이 시작부터 점잖게 하려고 그랬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떼어놓을 것도 어떻게 하면 점잖게 떼어놓지 하다가 사이게 되고 이거를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청소까지 해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더러운 사람과의 연애에선 탈출을 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 그 다음에 만났던 사람은 후배들을 불러 밥을 해주던 선배였습니다. 늘 10명쯤 되는 후배들의 밥을 해주던 그 선배의 집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자취방에 주방 실리콘에 곰팡이가 없고 화장실 물때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집에 감명받은 저는 또 어느 날 정신을 차리니 그 선배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직장인이 된 이놈은 직종 특성상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체력이 떨어져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회사 기숙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는데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숙사에서 쫓겨나면 그대로 월세방 구하겠다는 놈의 발언이 가소로워서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웬걸? 처음 이사 때 입주 청소 도와줬을 때와는 다르게 이놈의 집이 엉망인 겁니다. 행거의 옷은 모두 떨어져 바닥에 있고 욕실은 구조상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세면되고 변기고 모두 곰팡이로 시뻘갰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아침 빼고는 다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놈의 주방은 기름때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취준생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살던 때라 인력 백업이 없는 1인 가구가 바쁘면 이렇게도 더러워지는구나 하면서 이놈을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집에 갈 때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조용히 화장실 청소를 해줬습니다. 이분도 비위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도 그러네. 이렇게 청소하기가 싫은데. 참
하지만 한두 번 청소해 준 것도 정도가 있지. 이놈의 집은 유지는커녕 더 더러워지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놈의 집이 꼴 보기 싫어 방콕 데이트를 피하고 이놈의 얼굴도 피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그 꼴들이 생각나서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화가 나네요. 제가 출퇴근 5시간을 하며 주말에만 청소를 해봤지만 그 정도로 집을 만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놈은 제가 취준생 가족 구성원으로 4인 가구의 살림을 하며 지쳐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나 2인 가구의 살림만 하는 것이 저에게 더 나은 일이라고 결혼하자 설득했는데 정말 남자들은 무슨 자신감일까요? 아들들은 가사노동을 세상에 맡겨놨나 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취준생으로 있으면서 4인 가족의 살림을 하고 있으면 너 내가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냥 나랑 같이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할 텐데 2명만 하면 된다고. 나는 할 생각이 없다는 나는 거 사실이 선언하는 아닌 거야. 거잖아요. 그래서 2명이라도 이제 덜어진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는 것이 대단하네요.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혼자 살면서 이렇게 어지르는 사람은 이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그 2인 안에 껴있냐 3인 안에 껴있냐 그 한 사람을 걷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이 사람이 많아서 어지러지는 게 아니거든. 역시 이건 청소를 아시는 분만이 맞아요. 알 수 있는. 곰팡이의 그 포자를 빼야 되는 거지. 여러분 언제나 쉽게 우리를 착취하려는 인간들에게서 기꺼이 떠나옵시다. 이까짓 거 우리가 사랑할 때 귀하다는 말이 정말 옳다고 생각해요. 사연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 말씀을 늘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세님, 캥 작가님, 마포만두 작가님 언제나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 멀리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스토니시 곰팡이 제거 클리너와 함께 깨끗하게 혼자 사세요. 이분 써보셨나? 보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곰팡이에 대한 추억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분은 곰팡이가 지긋지긋하실 것 같아서 이분 뽑아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네. 두 분을 했는데 꼭 기숙사 살다가 나와서 더러운 사람. 그 회사 기숙사? 네. 거기 더럽게 쓰는 사람 이렇게 좀 더럽게 쓰는 사람을 만나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운도 좋게 청소 잘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혜택만 보고 헤어졌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같이 생활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니까 이분도 그냥 어떻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뭐 조상이 도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는 집을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는 집도 사실 누가 온다 그러면 그때 싹 치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게 반복돼서 못 치웠을 때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더럽게 쓰는 거는 살면서 계속 그 위생의 기준? 그게 되게 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럽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지 않나? 뭐 침대에 더러운 건 괜찮지 않나? 이런 사람은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있죠. 곰팡이 제거 클리너 보내드릴 테니까 포자까지 없앤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인간들 포자조차 만나지 마시고 맞아요. 네,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깔끔한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청소 그만해 주시고. 그럼 그 다음 사연은 잠꾸러기님 사연을 캥 작가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잠꾸러기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세를 애청하고 있다가 문득 사연을 처음 보내봅니다. 아주 오래전 막 대학 신입생이 된 저는 그때 어쩌다 프로야구에 미쳐서 매일 야구장에 가서 직관을 했어요. 친구랑 약속도 야구장에서 잡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야구장에 라이트 켜져 있는 거 보면 또 홀린 듯이 들어가서 혼자 보고 가고 뭐 그랬어요. 그날도 혼자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고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절 부르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여자가 혼자 야구를 보는 모습이 너무 신선하고 예뻐 보였다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그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보다 5살이 많던 그는 뭔가 특이하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어른 같은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심지어 외모도 없었지만 외모도 그냥 없대. 네. 그때 저는 학교의 수많은 멀쩡한 선배 동기들은 다 지루하게 느껴지는 병에 걸려 있어서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죠. 저는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운동화가 찢어져도 빈티지네 하면서 신경도 안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는 그게 너무 예쁘고 좋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들과 썸을 탈 때는 할 줄도 모르는 화장도 해야 했고 뭔가 역할놀이를 수행하는 기분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이해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제가 아주 가끔 데이트를 한다고 화장을 하고 나가면 야 세수하고 와 라고 했고 극단적이야. 치마를 입고 나가면 넌 치마가 안 어울린다는 말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치마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그 후로도 치마를 몇 년 동안 못 입었습니다. 그는 야구와 영화와 음악을 아주 사랑했고 진짜 재밌게 잘 놀았고 말빨도 아주 좋아서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느라 학교 수업은 뒷전이 되었고 학사 경고를 받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의대에 가서 평생 환자한테 구라뽕 쳐서 돈 벌어먹고 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던 그를 따라 저도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수험생이 되었는데 같이 독서실에 갔다가도 그는 PC방에서 발견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사회인 야구팀을 창단하겠다고 친구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고 유니폼을 맞추고 팀을 꾸리느라 바빴고 저는 그의 여자친구란 이유로 같이 다니면서 잡일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는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했죠. 넌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너의 내면을 진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밖에 없다. 매번 덜렁대고 부족한 나에게도 네가 꼭 필요하다. 넌 나와 결혼을 꼭 해야 된다. 그게 가스라이팅의 정말 그림 같은 정석이란 걸 그땐 몰랐지만 20대 중반의 저에게 그런 말들은 어쨌든 부담이었어요. 결국 그는 영영 수험 생활에 성공하지 못했고 저 혼자 의대에 진학해서 다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의대 붙은 얘기를 되게 쉬운 일인 것처럼 쓰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왜 부모님이 절 보며 속상해하는지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절 말리는지 잘 몰랐어요.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는 그와 안전하게 이별의 절차를 밟는 것도 꽤 긴 시간이 걸렸고 어쨌든 저는 4, 5년의 긴 연애를 청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오랜 세월이 흘러 저도 사회인이 되었고 가정도 꾸렸지만 아주 가끔씩 생각을 해요. 넌 몸이 약해서 나중에 아기도 못 낳을 거야. 넌 겁이 많아서 운전도 절대 못할 거야. 라며 저의 가능성을 자꾸만 한계짓던 그에게 떡두꺼비 같은 애들을 둘씩이나 낳고 운전해서 못 가는 데가 없고 입고 싶은 옷은 씩씩한 지금의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아니야 보지 마. 절대 마주치지도 마. 그때는 제가 몰랐던 세상을 보여주고 알려주던 그가 어른 같다고 생각했었지만 사실은 또래 여성과 대화가 되지 않아 순하고 어린 여자만 만나는 도태남일 뿐이었다는 걸 지금은 알아요. 우유부단하고 매번 끌려다니던 저에게 화가 나는 동시에 그 관계를 스스로 끝내고 걸어 나왔던 제가 기특하기도 해요. 지금은 야구 따위 보지도 듣지도 않고 혹여나 마주칠까 야구장은 멀리 돌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오래 사귄 만큼 추억에 가까운 기억도 많았고 그 관계는 저에게 많은 흔적을 남긴 것 같아요. 뒷산에 묻어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익명의 힘으로 털어놔 봤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라고 잠꾸러기님이 보내주셨어요. 잠꾸러기님인데 이룬 게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닉네임이랑 상관없이 제일 궁금한 거는 야구장에서 이렇게 만나는 일이 많은지. 그러니까 혼자 야구 보러 오신 분들한테. 너무 옛날에 많았죠. 근데 이분은 혼자 와서 뭐 이런 분도 있고 네. 예전에는 그 팀 내 그 뭐라 그러지? 동호회? 네. 이런 거에서 진짜 많이 만났어요. 뭐 나는 동호회를 들은 성격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런 거는 안 했는데 팬들끼리 만약에 뭐 두산 팬, 뭐 LG 팬 이렇게 하면은 그 동호회를 들면 그 안에서 난리가 났죠.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야구장 가면은 말 걸기 너무 좋으니까 같은 팀 응원하고 하면은 좋으니까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잠실구장 같은 경우는 끝나면은 지금도 작게 있는데 예전에는 더 크게 네. 그 지하철역 앞에 포차가 서요. 거기서 그 파는 거기에 그냥 테이블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돗자리도 깔고 그래서 네. 거기서 진짜 뒤풀이를 하다가 많이 말 걸고 같이 술 마시고 그런 일 많았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저는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야구도 너무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야구를 못 보게 누군가의 야구를 막았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네요. 인생의 큰 기쁨을 지금 뺏어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간대잖아요. 야구장 마주칠까봐. 근데 약간 이런 분들이 있나 봐요. 굳이 뭐 화장하고 왔는데 쥐가 뭔데 세수하고 와라. 치마가 안 어울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거
그것도 취향 강요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가 뭔데 세수를 하고 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상대방은 근데 막, 못해. 근데 이러면서. 막 뭐 메이크업 한 것보다 뭐 너는 맨 얼굴이 너무 예뻐 음. 막 이러면은 괜히 막 기분 좋게 네네. 나보고 더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약간 학습된 말처럼 했을 음.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세수하고 와는 약간 화장을 안 해도 예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세수하고 와는 약간 네가 뭔데 이래가지고. 너나 해 세수. 몸이 약해서 나중에 애도 못 낳을 것까지도 참 오지랖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이 와중에 이분은 그냥 뭐 사회인 야구팀 창단하는 것도 도와주고 별 잡일을 다 하면서도 이제 의대에 진학해서 갑자기 그러니까요. 의대까지 가셨다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는 분들은 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한 능력자시네.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셨나 보네. 곰팡이 얼룩 같은 망한 연애 하셨는데 아스토니 씨 제품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있지만 디펜딩 챔피언 같은 분들이 이번에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두구님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냐면은 첫 인사에도 나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혼세님, 지난번 망연홀 사연에서 쪼잔탱이 도련님이랑 7,000원짜리 돈가스 먹고 3,500원 달라는 말에 만원짜리를 던지고 오, 기억나요. 6,500원 안 돌려받았다고 캥 작가님과 마포만두 작가님께 불호령을 들었던 두바이 호구 두구입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이제 아직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혹은 또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살짝 해드리자면 이분이 이제 도련님이라고 굉장히 잘생기고 분해나고 인기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쪼잔탱이였다. 그래서 항상 메뉴도 도련님이 원하시는 거 정하시고 아까 얘기하셨던 3,500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7,000원짜리 대학가 돈가스를 먹고 이분이 이제 쌓일 게 다 쌓여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안 내겠다는 생각으로 가게를 나왔는데 도련님이 당황하면서 누구야? 하고 불러가지고 잘 먹었어. 네가 사주니까 맛있네. 그랬더니 사준 거 아닌데 나 친구들이랑 PC방 가야 되는데 돈 없어 하면서 7,000원을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안 줄 건데 했더니 이제 다시 그 쫓아와가지고 반만 줘 3,500원 이라고 하셔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10,000원짜리를 던졌다. 네. 그랬더니 이제 뒤에서 그걸 줍는 끙차 소리가 나면서 기억나요. 그래서 기억납니다. 제가 네. 거슬러 오라고 하지 그랬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분이 더 이상 야구를 보지 않았던 것처럼 이분도 이 뒤로 10년 동안 돈가스를 보면 어머. 구토가 나서 못 드셨다. 그 맛있는 돈가스. 그러니까. 네, 라고 하셨어요. 이때 이분이 이 얘기를 이제 짧게 언급하시면서 이번에 보내주신 사연에서는 그때 제가 닉네임을 저렇게 강렬하게 설정해놓고서 왜 두바이 호구인지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호구는 지난번 사연 보셨으니 왜인지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 현재 두바이에 와서 살고 있고 여전히 호구예요. 두바이의 호구, 두구, 야호! 저는 두바이에서 거의 10년째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다른 아랍권 국가들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자유롭고 개방적이에요. 다문화 다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다 여행자도 워낙 많아서 정착해 사는 이들조차 어느 정도는 여행자 모드로 살아갑니다. 그 보수적인 무슬림 국가 베이스 위에 여행자의 방탕함이 안개처럼 끼어 있달까요? 그 안개가 가장 짙게 끼어 있던 시절 저는 운명처럼 그를 만납니다. 이제부터 그를 두바이에서 만난 남자 두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동남이에 이어서 두담이 동남이에서 두남이가 나왔습니다. 두남이는 두바이 출신은 아니고요. 다른 아랍권 국가 출신인데 두바이에 직장을 구해온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직장 동료였고 다른 회사 동료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작은 바에 수십 명이 모였는데 제가 술을 사려고 바텐더에게 카드를 내미는 순간 옆에서 커다란 손 하나가 제 카드를 부드럽게 밀어내더니 본인 카드를 내며 이걸로 하고 제 술값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앞에서 예쁜 여자는 돈 못 내. 아 뭐야? 아 근데 진짜 설렜겠다. 이게? 설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난 여자는 돈 쓰게 못해. 이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예쁜 여자는 돈 못 내. 아 나는 근데 솔직히 비웃으면서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 그래. 여자는 계산 못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쁜 예쁜 여자라고 여자라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기분 좋았겠죠. 근데 이분이 그 바로 뒤에 설명을 또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네, 남자친구랑 7,000원짜리 돈가스 먹고 3,500원을 요구받았던 제가 저런 수작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그렇게 시작된 두나미와 저의 데이트는 꽤 순조로웠습니다. 두나미의 문화에서는 여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고 두나미는 정말 모든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몰래 계산이라도 한 날에는 굉장히 기분 상해하기도 했어요. 카운터에서 지갑을 넣으며 귀가 빨개지더라고요. 베이비, 넌 방금 내게 모욕감을 줬어. 당시엔 그것마저도 로맨틱해 보였습니다. 돈 문제를 차치하고도 두나미는 굉장히 스윗하고 제너러스한 남자였어요. 그렇게 저의 사랑은 깊어졌습니다. 라마단이 오기 전까지는요. 라마단은 1년 12달 중 가장 더운 달이라는 의미인데요. 무슬림 신자들은 라마단 기간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합니다. 식사뿐 아니라 물, 담배, 술, 성관계 등등 모든 쾌락적인 행동을 금하는 것이죠. 특히 술이나 성관계는 한 달 내내 금지됩니다. 두나미는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섹스도 환장하는 날라리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 중 종교적 차이나 이질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라마단이 다가오자 두나미는 저에게 경고에 가까운 당부를 합니다. 베이비, 라마단 동안 만나더라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줘. 베이비는 너무 섹시해서 내가 참지 못할 것 같은데 나 한 달 동안 못해. 그리고 라마단 마지막 주는 집에 가서 가족과 보낼 거야.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라마단이 끝나고 실컷 하자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마단 시작. 두나미는 두나미란 말이 너무 웃겨. 두나미는 잘 참아내는 듯 했습니다만 3주차 고향에 가기 하루 전 오늘 밤은 함께 있자더군요. 하지만 우린 손만 잡고 자는 거라고요. 저는 손만 잡고 다정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달콤한 밤을 기대했지만 두나미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혼자 머리를 감싸쥐고 안 돼! 안 돼! 이지랄을 하면서요. 그러다가 저희는 알라의 뜻을 거스르고 부정하게도 섹스를 저질렀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라 저도 두나미도 흥분의 동안이었어요. 섹스가 끝나고 만족스러운 기분에 두나미에게 안기려는데 두나미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제가 괜찮냐 물었더니 갑자기 침대 옆에 엎드려 아라빅 말로 주절거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응? 눈물 어린 눈으로 기도하는 그의 옆에서 저는 그릇고등인 사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저를 쳐다보던 두나미는 저도 함께 죄를 지었으니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하더군요. 나는 코란도 읽은 적 없고 무슬림도 아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자 두나미는 마치 제가 엄청나게 불경한 이야기를 했다는 듯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사탄으로 마무리되었고 두나미는 다음날 본국으로 떠납니다. 열흘 후쯤 라마단이 끝나고 공항으로 두나미를 마중 나갔습니다. 제대로 화해를 하지 못해 조금 어색했지만 선물을 들고 그를 기다렸어요. 두나미가 없는 동안 두나미에게 줄 코란용 북파우치를 뜨개질로 떴거든요. 저 호구. 두나미가 나왔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 함께 간 뒤에도 계속 굳어있는 두나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화가 난 거야? 불쾌했다면 미안해. 두나미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저는 불안해했죠. 그리고 한참 있다 결연한 표정으로 두나미가 말했습니다. 나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 베이비. 일주일 동안요? 응? 뭐가 생겨, 베이비? 네, 집에 가 있는 딱 열흘 남짓. 고작 제가 북파우치 한 개 만들 때 두나미는 결혼할 여자를 만들고 온 것입니다. 어머. 라마단 기간이었잖아. 알고 보니 라마단 기간 동안 저녁마다 금식을 깨는 저녁 파티를 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났고 그 여성과 라마단 내내 저녁을 함께 했고 라마단이 끝나는 축제 기간에는 함께 술을 마시곤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성관계가 처음이었고 본인은 이제 그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울부짖자 두나미는 저에게 베이비, 넌 어차피 나랑 처음도 아니잖아. 라며 저는 이미 더럽혀진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은 저에게 책임질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 사탄의 장렬한 최후. 그리고 3개월 후 두나미는 정말로 고향에 가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미친놈이 저한테까지 청첩장을 보내는 정성을 보이더라고요. 축의금 낼 뻔. 그렇게 또 한 번 저의 연애는 망했습니다.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또 눈물 닦고 나니 에피소드. 가끔 친구들이랑 술 먹다 야, 너 남자랑 섹스하고 갑자기 남자가 울면서 기도한 적 있어? 라며 크게 웃기도 합니다. 비욘세 청취자들에게 제일 어렵다는 글 마무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연이 길었죠로 마무리를 하면 네.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걸까요? 캥 작가님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끝내겠습니다. 캥 작가님 행복하세요. 비혼 팟캐스트에서 비혼보다 나대는 기혼이 되어주소서. 두구 올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자, 동남이에 이어 두나미. 그러니까요. 또 레전드 사연이었네요.
진짜 네. 이 말이 너무 뻔한 말이긴 한데 현실이 음. 이 영화보다 음. 더 영화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상상을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상상은. 그래서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이 사연을 놔두고 닉네임도 두구로 정해놓고 3,500원 사연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랍 문화 자체가 그 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아랍권에 가서 우버였나 택시 불러서 이제 공항 가는데 자꾸 말을 걸길래 어디서 오셨냐 그래서 뭐 한국에서 왔다 뭐 이런 말을 걸길래 결혼하셨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뭐 몇 명 한 그때 한 7명이라고 그랬나 8명 그래서 어휴 뭐 많이 나셨다 그랬더니 부인이 3명이라고 그랬나 맞아.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 아랍권이. 그거를 예상을 했어도 이제 이런 식의 자기랑은 라마단 기간에 그 난리를 치고 갔는데 열흘 만에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뒤는 뭐 어떻게 변명을 해도 이상한 사람이긴 맞는데 그 남자랑 사귈 때 이마저마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너무 다른 나라의 사람 만날 때 너는 그거를 유지를 할 거냐 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제 영국에 있을 때 그 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라마단 기간이라고 해서 그 안 먹고 이러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라마단 시간이 끝나면은 누구보다 잘 먹던데? 그 딱 그 시간만 지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사람마다 다른가 봐요. 그 일부 다처제도 어디는 그렇게 지내고 어디는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배구 리그에 아시아 쿼터제가 생기면서 인도네시아 선수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분도 이제 무슬림이니까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 엄격하게 안 지키고 그냥 뭐 한두 시간 정도는 여유를 두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듣기는 했거든요. 아마 이분은 뭐 어쨌든 결혼할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해외에 나와서 있으면서 뭐 한 번 정도 뭐 이런 사람 만나볼 수 있지라고 생각은 했었을 것 같은데 아 열흘 만에 또 결혼할 사람을 이제 만들어서 오는구나. 어떻게 보면 솔직하기라도 하다고 해야 하는지. 아 근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너무 그래. 스윗하잖아. 펀치라인 너무 좋잖아 지금. 그러니까 너무 펀치라인이 좋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어쨌든 이분도 아스토니 씨의 곰팡이 제거 클리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3,500원짜리 그 도련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나미 둘 다 포자까지 깨끗하게 잊으시기를 바라면서 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호구 잡히는 분들은 또 재능이 또 있어. 그러니까 뜨개질도 잘하시고 이걸 그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뜨개질을 하면서 그거를 선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그 동시간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게 되게 타협만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랑 같이 기도를 해줄 순 없지만 그 네가 소중히하는 코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요거 정도는 떠주겠다. 커버 정도 떠줄 수 있다 했는데 그걸 다른 만드는 여자를. 동안 이제 결혼 상대 만들어 오신. 그러니까 왜 둘이 같이 해놓고 상대방을 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두나미가 비겁한 건 넌 어차피 처음도 아니었잖아가 제일 그러니까. 이상한 말인 거죠. 그냥 뭐 다른 여자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할 수 있는 할수 것까지는 있지. 뭐 그런데 왜 그거를 정작 이 여자한테 와서 그게 마치 너랑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거를 끄집어내서 말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한 남자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때 섹스하고 나서 여자친구만 사탄 취급을 너의 꼬드김에 넘어갔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 불편하게 한 것도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 중간 어디가에 있는 네. 이분도 지금 너무 중간은 극단적인 없을까요?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를 좀 만나셔야 될 것 같다.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곰팡이 제거제가 진짜 싹 없어지니까 싹 없어집니다. 포자까지 없어집니다, 네. 진짜. 싹 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웃음이 새어나오는 순간 프리미엄 고체각을 키들. 키들은 바쁜 현대인들이 어디서든 간편히 상쾌해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여동생과 조향사 언니가 만든 구강 전문 브랜드입니다.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안에서 퍼지는 웃음소리를 뜻하는 순우리말 키들에서 유래했어요. 미팅 전에 양치할 시간이 없을 때 마늘이나 김치찌개와 같이 향이 센 음식을 먹고 난 후 캠핑이나 여행지에서 양치가 번거로울 때 상쾌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낮게 포장된 고체가글, 키드를 사용해보세요. 입안에 넣고 씹는 즉시 풍부한 수분 거품이 발생돼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양치한 듯한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키들은 합성 계면활성제와 합성 방부제,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아서 건강하면서 간편하게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구강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인스타그램에 키들을 검색해보세요. 키들에 대한 더 자세하고 알찬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순간을 언제 어디서나 상쾌하게,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고체가글 키들을 검색하셔서 성분부터 휴대성까지 겸비한 똑똑한 가글, 키들을 만나보세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네, 그럼 다음 사연은 쌍촌동 핵주먹님 사연을 캥 작가님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쌍촌동 핵주먹입니다. 따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항상 제 아침과 저녁 모두를 즐겁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 감사 후 사연 쓰기. 바로 망한 연애를 시작하자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첫 남자친구는 아니었지만 그는 저의 모든 처음을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잠자리까지도요. 만난 지 몇 달 안 됐을 때 무슨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의 사진이 그려진 쿠키를 주문해서 선물했었어요. 아주 설레고 즐거운 날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갑자기 남자친구는 귀신 들린 것처럼 입에서 개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었어요. 그거 알아? 우리 100일날 부산 갔을 때 그때 너 몰래 콘돔 뺐었는데. 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갑자기? 여기서? 지금? 더 당황했던 게 저는 노콘 노색으로 콘돔 없으면 절대 관계를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100일이라면 벌써 몇 달도 더 된 일이었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남자친구는 그때서야 뭔가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 혼자 끙끙 앓았어요. 너무 쪽팔리고 어이가 없어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못 털어놓겠더라고요. 여기서 헤어졌다면 사연을 쓰지 않았겠죠? 이 뒤에 이모티콘이 해맑아서 화가 난다. 그렇죠. 항상 우리 망한 연애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근성이 있습니다. 근성입니다. 여차저차 그냥 무지에서 비롯된 일로 생각하고 이 인간을 한번 믿어보자 생각했었어요. 그때 모든 걸 다 끝내고 죽여버려야 했었는데... 시간은 흘러 만난 지 2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오래 오래 만났네요. 그 이후로 별 사건은 없이 콘돔도 잘 쓰고 저희 사이에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콘돔을 쓰고 관계를 갖다가 자세를 바꾸는 도중 그냥 뭔가 기분이 쎄한 거예요. 다시 삽입을 하기 직전 그때 전 뒤로 손을 뻗어 당시 남자친구의 손목을 잡아챘어요. 그리고 뒤돌았더니 네, 또 뺐더라고요. 그 사람은 웃으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했어요. 근데 전 엄청난 배신감에 눈물만 났어요. 화내기도 전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어요. 내 남자친구는 나랑 약속한 건 잘 지킨다고 주변에도 말하고 다닐 만큼 저는 그 사람을 신뢰했었거든요. 한 2주가량은 그와 연락도 하지 않고 불안에 떨었어요. 이번이 정말 두 번째일까? 그러니까. 그동안 나 몰래 뺀 게 몇 번이나 더 있었을까? 혹시 임신하는 건 아니겠지? 약이라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로요. 남자친구를 원망한 뒤로는 제 스스로를 탓했어요. 아, 내가 너무 안일했나? 매번 확인하고 체크했어야 되는데 내 몸인데 내가 너무 믿었나?
그러니 회사에서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였거든요. 힘든데도 계속 그 얼굴을 계속 마주해야 하니 배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헤어지기로 마음 먹고 나간 자리에서 결국 전 또 헤어지지 못하고 또 넘어갔더랬죠. 아이고. 그 이후 어찌어찌 만나다 만날수록 더 외로워지기만 하는 그의 무심함에 헤어졌습니다. 너무 웃기죠? 정작 바로 헤어졌어야 될 일에는 헤어지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더 주변에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콘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느낌에서는 차이가 없어서 알아차리기가 힘들었어요. 당연히 없죠, 이거는. 작정하고 속이면 모르겠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강박이 하나 생겼는데요. 관계 전 무조건 손을 뻗어서 콘돔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몸 밖으로 완전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순간에는 불안해서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꼭 만져봐요. 저에게 이런 강박을 가지게 해준 X새끼는 제가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따가 뒤통수를 한 대 후리고 갈까 봐요. 본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평생 모르고 살겠죠? 지금 다른 연애를 하고 있던데 부디 지금 여자친구에게는 이딴 쓰레기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 이후 연애를 쉬면서 혼자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쉽게 말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아주 가까운 친구 한두 명에게만 털어놓았던 얘긴데요. 비욘세님께 사연 쓰고 나니까 뭔가 속이 후련해요. 친구한테 말하듯이 잘잘 써내려가니까 두서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욘세님은 제 대나무 숲이에요. 출신, 스텔싱은 엄연한 범죄야. 당장 헤어져. 과거의 나에게 소리치는 현재의 나. 아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무실에 같이 있다니. 그러게요. 참, 왜 그럴까요? 무슨 심리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그놈의 뭐 콘돔 끼고 안 끼고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그냥 지가 가진 엔진의 문제인데 느낌 때문에 상대방도 모르게 하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이건 그냥 범죄잖아요. 이분 얘기하신 대로. 이런 경우 겪는 분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연은 뽑았어요. 뭐 남자들이 하는 말 중에 있기는 있죠. 콘돔을 꼈을 때 느낌이 너무 싫다 이런 애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냥 안 끼고 하는 거를 되게 선호해서. 근데 여자들은 그 날짜가 아니건 기건 불안한 거는 있는데 맞아요. 근데 여자들은 사실 안심할 수 있는 날이 없다고 없지. 생각하는데 남자가 봤을 때 자기는 콘돔 끼고 하는 게 싫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더라도 그 날짜에 그냥 안 끼고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애들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남의 인생이라고. 우리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처음에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맞설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스텔싱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상대방한테 말하든 말하지 않든 중간에 이제 강제로 콘돔을 뺀다거나 하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야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옛날에는 이게 뭐 화내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도 혼란스러워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다른 데서 일어나는 그쵸. 일처럼 맞서기가 당연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저도 이런 되게 비슷한 거 겪은 적이 있는데 남 얘기일 때는 진짜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쉬운데 내 일이면 또 사람이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아 얘도 뭔가 그런 성교육 같은 걸 많이 못 받은 보통의 이런 애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갱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지금 잘 얘기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쉽지 이분한테도 바보 같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런 일로 헤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맞아. 어쨌든 잠자리를 하고 둘이 좋아서 사랑의 동작들인데 사랑의 모습들인데 그 시기에 그런 일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안 사랑하면 모를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뭐 그때 헤어졌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가 누구한테나 쉽지 않았던 일이지 않았을까? 맞아,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생각은 들어요. 그게 싫은 것 같아요. 그냥 비겁한 게 맞아. 남자가 그냥 그 그게 그렇게 싫었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고 근데 이걸 몰래 그렇게 속이는 거는 진짜 상대방을 되게 기만하는 거잖아요. 너무 믿고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본인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면 같이 그런 지식이나 이런 걸 알아봐서 아 근데 이게 그래도 안 되는 거구나 무조건 써야 되는 거구나를 얘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도 열받고 그리고
기념일에 쿠키 받았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 그거 알아? 내가 너 몰래 뺐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농담처럼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근데 혹시 앞으로 이런 일 겪으실 분들은 이거는 스텔싱이고 이분 말씀하신 대로 범죄니까 나중에 이 사연을 한번 떠올려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한테도 아스토니 씨의 곰팡이 제거 클리너 보내드릴 테니까 곰팡이 같은 기억 빨리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포만두 작가님이 신림동 냅네비님이 이제 또 디펜딩 챔피언처럼 돌아오셔가지고, 참고로 냅네비님이 저번에 보내주셨던 사연은 잠도 자고 뭐 모든 걸 같이 했는데 영화 보자고 하니까 우리가 왜 같이 영화를 봐? 라고 얘기해서 우리 사귀는 사이 아니었어? 라고 했더니 나는 결혼을 하면 딸을 낳고 싶은데 아들 낳을 관상이라서 결혼까지는 안 된다. 너무 기억나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이 아니야 나 딸 낳을 수 있어 진짜 하고 싶었지만 어차피 그렇게는 할 수 없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한번 사연 선정이 됐었는데 또 망연놀이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또 달려오셨습니다. 네. 헐레벌떡 달려오면은 안 되는데 또 망해서. 아 진짜 보고 싶어요. 아들을 낳는 관상. 얼굴 그 너무 관상. 궁금해요. 반가운 신림동 냅네비님의 사연입니다. 네. 사실 망한 이유가 저 때문이기도 하고 뭐랄까 다양한 맥락으로 망한 이야기라서 잘 전달되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돼서 쓰다가 때려치우고 또 꽤 긴 글을 썼다가 집어치웠는데 오늘 보니 방이 어질러진 김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방 치우기가 싫다는 듯. 그러니까 어쨌거나 써보겠다. 가보겠다. 벌써 꽤 오래전 일이네요. 어쩌다가 친하지는 않은 지인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별로 사귀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 친구가 좀 지고지순하더라고요. 오늘 사연자분들이 굉장히 좀 줏대 없이 사귀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별로 사귀고 싶진 않았는데 사귀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왜 어릴 때는 얼굴이나 외모가 자기 취향이 아니어도 또 지금 변명 지금 시작했어요.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 외모가 자기 취향이 아니어도 헌신적이면 그래 사귀어주자. 내가 뭐 대단한 여자라고 계속 거절해. 이런 생각으로 사귀기도 하잖아요. 그 친구의 얼굴이나 몸이 참 제 기준에 자격 미달이었는데 야근이 있는 날 퇴근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사준다거나 저희 집 택배 보관함에 주전부리를 넣어놓고 가는 그런 소소한 정성이 꽤나 귀여워서 그래도 한 1년 반을 만난 것 같아요. 하도 매달리길래 그래 사귀지 사귀어준다 이런 생각이었고 원래 계획은 제 손걸머리 보여주고 한 3-4달 만나고 걔 입에서 헤어지자 소리 나오게 할 계획이었는데 무조건 맞춰주니 저도 지랄하기 쉽지 않아서 잘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랄 타이밍 못 잡으신 거예요. 그래 맞아. 상대가 너무 순하고 다 받아주고 하면 어떻게 지랄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될 타이밍을 못 잡은 거지.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해보지. 뭐라고? 난 나중에 딸 낳고 싶은데 너는 아들 만들 관상이어서 안 된다. 외모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뭐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지금 외모가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이렇게까지. 진짜 아니긴 아니었나봐요. 아니긴 굉장히 아니었나. 강조해 주시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연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웬만한 연애 프로그램이었으면 이런 어떤 나쁜 여자 캐릭터 쉽게 탈락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일단 가보는 거예요. 이런 다양성 좋잖아요. 외모가 네. 진짜 아니었지만 어쨌든 사귀었다는 말이었는데 순한 분이긴 했던 것 같아요. 성격도 좋았다. 그러다가 그 친구 회사가 커지고는 일이 많아지네 어쩌네 하면서 권태기가 왔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같이 가자고 계획했던 여름휴가를 걔가 죽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안 준다면서 1박 2일 가는 건데 회사에서 2일 여름휴가를 안 준다고? 싶으면서 얘가 바람이 났나 싶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 기준에 자격미달인 외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진짜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그걸 막 핸드폰을 뒤져서 증거를 찾고 이게 뭐야? 이 여자 뭐야? 이러면서 확인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서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핸드폰은 보여주자고 연애 초기 때 말해놓긴 했는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걔가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짜증이 났어요. 마치 바람 피운 거 들키고 내 입에서 헤어지자 소리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휴가가 안 나온 것 뿐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뭐 1박 2일을 못 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이게 진짜 일이었다. 마음이 식었다. 바람을 폈다. 이렇게 생각이 간 거죠. 그래서 결국 좀 짜증이 났지만 이미 숙소를 예약한 상태라 혼자 여행을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혼자 여행 온 플롯 전공하고 음악한다는 남자랑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에휴, 거기서 제가 바람이 나서 그 남자랑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버스 두나미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플러팅을 하더라고요. 얼굴도 잘생긴 게. 너무 상반된 사람을 만난 거지. 그러니까 운명의 장난인 거지. 여행지에서 잘생긴 남자가 플러팅을 하는데 안 넘어가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이왕 외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을 하자면 플룻남은 나 혼자 산다에 나왔던 데니구랑 느낌이 좀 비슷한데 슬림한데 근육이 잘 잡힌 몸에 저는 남자 허리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가는 건 TV에서 아이돌 몸 말고는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런 남자가 유혹하니까 정말 사랑이 아닌데 이성이 마비돼서 그 남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더군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족한 어떤 그 외모를 계속 보다가 너무 여행가 하룻밤 만에 이제 홀라당 넘어간 거지. 잘생긴 외모에. 쉽지 않죠. 유혹을 뿌리치기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미 이분의 마음속에는 이틀 여름휴가를 안 준다고 바람났을 거야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상태여서 맞아. 둘이 가기로 했던 여행지를 혼자 간 거잖아요. 이미 드릉드릉 시동을 걸면서 갔을 수 있다. 그럼, 나도 맞아. 모르는 사이에 그치, 무의식적으로. 홧김에 간 거지. 사실 뭐 내가 너 아니면 뭐 안 갈 것 같아? 하면서 그냥 혼자 홧김에 간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뭐 딸 낳을 관상, 아들 낳을 관상을 떠나서 그냥 남자가 꼬이는 그런 관상인가 봐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만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보통 이렇게 1박 2일로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잘생긴 건 잘생긴 거지만 사실 딱히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다거나 사랑을 느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저를 혼자 두는 게 개빡쳐서 바람이 난 게 컸어요. 바로 내 변명이네요. 지금 변명을 되게 굉장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쓸수록 아니다 싶은 그러니까. 알긴 아시는 거야. 그 빡침 때문에 서울에 돌아와서도 여행지 그 남자랑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남자친구랑은 계속 냉정기였고 심심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이나 호감은 없었는데 외모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같은 게 좀 제 취향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또 마프만두 작가님은 꼭 중요한 이야기를 늦게 하신다고 콕 집어넣으실 것 같아서 벌써 뜨끔하네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강조하는 게 웃겨요. 외모가 너무 궁금하다. 사진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자꾸만 사랑은 아닌데 어쩌고는 아닌데 자꾸 이러시잖아요. 이게 너무 귀여우시네요. 근데 삶의 방식이랑 가치관이 취향인데 외모도 이 정도로 잘생겼고 지금 몸도 마음에 드셨는데 사랑이 아니다. 왜냐면 이분의 하나의 끈은 지금 자기가 바람을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전 남자친구가 나를 화나게 했어. 이거를 계속 변명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또 콕 집었죠? 여하튼 그렇게 일 때문에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는 남자친구가 있는 둥 마는 둥 저는 여행지 남자애랑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잘 지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뭐 그냥 별일 없이 지내 이러고 말았죠. 남자친구 놔두고 바람났는데 너무 재밌고 설레. 나 요즘 되게 행복하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잘 지내? 하고 물어보는데 아빠가 막 할 말이 있는데 망설이는 그런 낌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뭔데? 하고 계속 해물었더니 참나. 아빠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니 48년 만에 친구한테 부탁해서 첫사랑이었던 국민학교 동창을 찾아서 요즘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그런다면서 막 설레어하시는 거예요. 난리 났어. 지금 아빠가 느닷없이 전화해서 지금 비슷한 어떤 상황 이거를 지금 털어놓으신 거란 말인 거죠? 아버지가 이제 얼마나 이제 주접인지가 이제 그러니까. 뒤로 이제 쭉쭉쭉 나오고 이거를 있습니다. 굳이 딸한테 이렇게까지 솔직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동창회에서 어. 우연히 만났는데 술을 먹다 보니 뭐 옛날 얘기가 나왔고 이런 게 아니라 친구한테 굳이 부탁을 해서 국민학교 동창을 찾아서 48년 만에 찾아서 연락하고 가끔 만나고 그런다.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신신당부하면서 말을 털어놓은 게 딸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그 영혼의 노숙자의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가야죠. 사실 그러니까 거기로 갈 수도 있는 너무 사연. 이상해요. 정말 대상처
대충격이었겠다. 그치, 딸한테는 진짜. 충격이야. 너무 충격이죠. 와, 물론 제가 한 것도 로맨스는 아닌데 아빠는 이거 불륜이잖아. 그 와중에 그러니까. 내 거랑 구분을 짓고 있어. 그럼요. 아유 다르지. 다르다. 아유 다르지. 뭐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촉엔 조만간 있을 것 같은 이런 것까지 알 진짜 알 필요 있냐? 진짜 알고 싶지 않아. 아니, 왜 상상을 해? 아빠일까지 왜 상상을 해? 그리고 조만간 있을 것 같은 촉이 뭐야? 아빠가 설레하는 톤이 그냥 동창 만난 정도의 기분은 아니셨거든요.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이혼을 생각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아빠가 그때도 그걸 저한테 고민 상담인지 뭔지 비슷하게 저한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9살이었어요. 하필 고3 때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조심해줘야 하는 고3한테 이혼 상담하는 아버지라니. 내가 이 이야기 나한테 꼭 지금 하셔야 되는 거냐고 하니까 너도 곧 20살이니까 거의 성인인데 같이 고민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빠 섭섭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꼭 이 일 때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는 수능을 망쳤어요.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 에피소드 같이 흐르는 것 같아 죄송하네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건 이혼 상담이든 첫사랑 만나는 거든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아버지라는 걸 밝히느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연애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냥 어느 날 하루 있었던 일에 네. 대해서 지금 근데 너무 센 이야기들이 많네요. 아니 이 곁다리 얘기가 너무 독하지 않아? 맞아. 그 뭐 참고로라고 한 얘기도 너무 독하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잖아. 그러면은 이분의 연애 얘기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딸 입장이니까 갑자기 그런 상상을 또 하게 돼. 와,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하면 나 진짜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 하게 되네. 어쨌든 다시 돌아왔어요. 연애 얘기. 30평생의 첫 바람이었는데 아직까진 마지막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아빠가 바람 피우는데 저도 바람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니 뭔가 좀 짜증이 나버려서 좀 더 만나고 싶었지만 푸른남과 정리를 하고 원래 남자친구도 그냥 그만 만나고 싶어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어요. 뭐랄까 그냥 다 지긋지긋하더라고요. 그래도 2년 가까이 만난 정이 있어서 만나서 헤어지기로 해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폭탄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네가 자신을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는데 오해를 풀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사실 1년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너무 구체화질 것 같아서 그냥 오해하게 놔뒀다고. 그럼 회사가 커져서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만둔 거네. 어머, 원하는 시험만 붙으면 다 얘기하고 결혼하자고 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응, 내 알 바 아님. 그래, 그랬구나 하고 이야기 잘하고 헤어졌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실 짚고 넘어가자면 남자친구가 헤어지면서 울 때 절대 미안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날 헤어지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세상 끝난 것처럼 울었는데 걔가 헤어지는 게 아쉽거나 미안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끝난 건데 걔가 붙잡으니까 짜증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아씨 그만하자 좀. 이 표현적으로 아름답게 표출이 된 거라고 해야 할까요? 아,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드라마 연출 가르치는 교수님이 여자애들 보고 여자애들 남자들 하는 건 너희도 꼭 다 해라. 법적으로 소송 간 일만 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디어 관련 창작과다 보니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너무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다 겪어보는 게 글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한국 남자들 바람 많이 피우는데 저희도 바람 피우라는 얘기신가요? 이러자 교수님이 그래 그래야 너네가 바람 피우는 인간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지.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바람 피우는 남자들의 심리를 굳이 깨닫고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심리를 조금 깨달은 것 같기는 합니다. 꼴랑 한 번이지만 제가 바람을 피워보니까 상대방에게 미안하지 않아요. 죄책감이요? 생각보다 안 들어요. 그냥 내가 바람을 피울 정도로 나를 외롭게 한 걔가 별로인 사람 같고 무엇보다 이게 걸려서 헤어져도 아쉬울 것 같지 않아서 그 선택에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당시 남자친구와 여행지 남자의 외모 갭 차이가 너무 심한 기승전 외모네. 너무 심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수 있겠네요. 아니 왜냐면 이분이 그때 그 달러 관상 이 네. 남자도 그때 외모 그 표현 왜 어깨 되게 넓다고 하고 그분 아니었어요? 그랬나? 어깨가 넓고 뭐 그랬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러니 여러분 남자친구 만날 때 얼굴 꼭 보세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자친구가 잘생기고 놓치기 싫었다면 바람 안 피웠을 거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어서 남자친구가 300만 원 정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헤어지고 싶으니까 제가 은행에서 단기대출까지 받아서 330만 원을 그 친구 계좌에 보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갚지 말라고 어차피 결혼할 건데 왜 주냐고 했는데 죽자고 받으라고 했어요. 아마 그 친구는 이자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 위제로 개념으로 준 거라는 것도 여기다가 한번 털어놔 봅니다. 뭔가 너무 이야기가 장한 것 같지만 잘 풀어서 이야기해 줄 거라 믿고 여기서 이만 글을 줄여봅니다. 쓰고 보니 엉망진창이네요. 비욘세님, 마포만두 작가님, 캥 작가님, 혜영 언니, 짐송님, 김냇물님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2024년 되시길 기도할게요. 요즘 인스타 들어가면 영화 패스트라이브죠. 이거 보고 싶은데 광고가 계속 뜨는데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만 오버랩되는 인물이 있으니 너무나 짜증나는 스토리라인. 그 영화 내용이 N년 만에 첫사랑 여자를 찾아가는 남주와 여주의 과거의 연인을 이야기하며 전개되는 내용인데 아빠랑 아빠랑 오버랩돼서 존나 꼴보기 싫은 감정도 한 스푼 추가합니다. 아빠는 제주도 살다가 부산으로 오면서 자기 첫사랑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 근데 다행이라면 또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아직 엄마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설레어하고 아련하던 아빠 목소리도 짜증나서 듣기 싫어서 요즘 통화하는 거 피하고 삽니다. 진짜 끝 행복한 4월 보내세요. 아, 너무 웃기네요. 아, 진짜 이분은 그때 외모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찾아봐야 되겠다. 궁금하다 갑자기. 뭐 그래서 그때도 음. 캥 작가가 뭐 어깨 넓으면 뭐 장사 없다 이런 식의 그 장사 없긴 해요. 장사 없긴 해. 근데 이분은 이제 어쨌든 그나마도 다행인 건 어쨌든 뭐 바람이 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이제 변명을 되게 잘 찾아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좀 정서상 좀 건강하신 분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말씀하시는 사이에 진짜 찾아보니까 네. 딸 낳고 싶은데 아들 낳을 관상이어서 어. 사귀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던 그분도 연극 모임에서 제 취향인 남자애를 만나서 겪게 된 일입니다라고 하셨었고, 마지막 줄에는 물론 외모가 제 취향인 게 가장 크긴 맞아요. 했지만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꼭 중요한 얘기는 뒤에 하나 뭐 이런 말씀하셨. 그러니까 어쨌든 외모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긴 하네요. 근데 이번 사연은 너무 뭐랄까 다양한 감정을 느끼시긴 했나 봐요. 본인이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뭐 변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옛날 대학 교수님까지 끌어들여서. 근데 그 과정 중에 아빠의 초등학교 동창생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이게 업본가 싶기도 하면서도. 근데 저는 이 사연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보통 우리가 바람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바람 폈다는 걸 걸렸을 때 하는 말이라는 게 내가 죽일 놈이다, 너무 너한테 뭐 미안하다, 아니면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걔도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합리화하는 아름다운 버전으로 다 듣게 되잖아요. 바람핀 걸 걸려도 아,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얘한테 뭔가 이렇게 했나봐 저렇게 했나봐라고 하는데, 이분이 되게 담백하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헤어지는 것도 솔직히 별로 안 슬프고 그냥 되게 짜증나고 진짜 관심 없고 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 바람 핀다고 해도 그거를 뒤지고 싶지도 않았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바람 피는 애인을 만났을 때 이 사연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안 미안하다잖아요. 별로 안 미안하고 되게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봐가 아니고 그냥 바람은 바람이고 아니면 아닌 거다, 이런 얘기를 바람핀 사람 시점에서 들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받았을 때. 근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은 생각보다 안 미안해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게 바람이지 사랑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고, 네가 나를 외롭게 했으니까 내가 바람을 핀 거야 라고 하는 말에는 미안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날 외롭게 했잖아. 그리고 이 정도 외모고 네가 같이 가자고 했던 여행을 나 혼자 가서 만났는데 너무 잘생기고 뭔가 얘가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뭐 삶의 방식, 하루 만났는데 삶의 방식이 어떻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쨌든 끌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거 자체가 약간 그냥 죄책감이 있는 거죠. 죄책감은 있는 거죠. 내가 이거를, 그리고 자꾸 사랑이 아니라고 하고
그게 바람이든 사랑이든 어쨌든 상대방을 생각하면 죄책감을 당연히 갖는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이 변명 자체가 죄책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뭐 헤어질 때 어쨌든 아빠의 그런 거 생각까지 드니까 이제 다 지긋지긋해져서 이제 헤어지자고 하고 이분이 그래도 전 남자친구한테 정말 조금 미안했나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위자료를 30만 원밖에 안 준 거에서 10%는 약간 수수료 수준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진짜 많이 미안했으면 더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위자료 정도로 30만 원 준 거는 그래도 좀 덜 미안했나 보다 생각. 아니 왜냐면 그 남자가 너무 1년 동안이나 애인한테 공부하는 걸 숨기고 저는 그게 너무 더 충격일 것 같아요. 어떻게 나도 바람 핀 것도 충격이었겠지만 만약에 바람 폈으면 그것도 충격이었겠지만 자기를 속이고 그 1년의 시간을 회사 다니는 척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잖아.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에요. 그게 나도 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속이고 공부한 것도 충격인데, 그러니까 물론 뭐 바람은 잘못한 거지만 그거랑 별개로 공부를 한 것도 충격이지만 당연히 결혼해달라고 하면 결혼을 할 것처럼 내가 이거 붙으면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려고 그랬어. 그거를 보상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을 숨긴 거고 거짓말한 거고 그리고 자기가 바람핀다는 의심을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풀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두 사람 다 뭐 그렇게 뭐 얼마나 대단하게 진실된 관계였겠냐.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맞아요. 무인 택배함에 주전부리 넣어주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서프라이즈 아니 뭐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딴에는 막 엄청 대단한 서프라이즈 준비한 것 같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이게 뭐 한두 달이어도 충격받을 판에 1년을 넘게 상대방한테 그럼 얼마나 그 사소한 거짓말이 많았겠어요.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척 하면서. 너무 나는 그게 더 충격인데요, 지금. 나 들으면서 했어. 어떻게 만나는 사람한테 그 연애를 한다는 거는 일상을 계속 주고받잖아요. 뭐 했어? 뭐 밥 뭐 먹었어? 뭐 어떻게 했어? 이걸 하는데 매일매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뭐 회사 일이 많다거나 뭐 회사를 출근했다거나. 그럼 나는 그게 더 괴로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중대한 거짓말만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먹었는데 얘가 나한테 돈가스 먹었다고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치찌개 먹었어. 근데 그냥 돈가스 먹었다고 했어 하는 순간 얘는 뭐 하는 앤데 이렇게 그냥 숨 쉬듯이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해서 그런 게 충격인 포인트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속 오버랩해서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럼 그때 회식하는 거는 회식이 아니었을 거고 출근해가지고 너무 아침부터 피곤하다 한 것도 피곤한 거 아니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래서 위자료는 30만 원 적절했어요. 적절했네. 그게 네. 너무 타격이 컸어. 왜냐면 맞아. 나는 바람 핀 것만큼의 쇼킹함이 있었을 것 같아. 1년 동안 그거를 속였다는 게 더 그럴 것 같아. 쌤쌤이다? 근데 이제 쌤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버지가 힘있게 나오면서 아버지 진짜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뭐 이분이 아무리 뭐 거짓말 1년 동안 거짓말한 거 나쁘다라고 남자분 나쁘다고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바람은 바람대로 나쁘고 이건 맞아요. 이거대로 나빠서 이게 퉁칠 수 있는 개념은 아닌데 힘있게 아버지가 나오면서부터 괜히 지금 죄 없는 영화 패스트라이브즈까지 야구장처럼 무슨 잘못이냐는 거야. 아버지는 진짜 근데 나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혼자 알고 있어야지. 맞아. 그런 감정이 생겼더라고. 왜 그걸 딸한테 털어놔. 아 정말 딸은 계속 생각할 텐데. 어쨌든 이분한테도 지금 곰팡이 얼룩 없애는 아스토니 씨와 함께 깨끗하게 지워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남의 아버지를 곰팡이처럼 표현하는 게 아버지는 잠깐 그 논외로 합시다. 네, 어떤가 싶은 느낌이 있지만 여러모로 이렇게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곰팡이 아스토니 씨랑 같이 말끔하게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반의 이쁜이 님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망한연애 올림피아드가 열릴 때마다 사연을 보낼까 말까 보낸다면 과연 이게 재미는 있을까 싶어 망설이다 이번에 용기 내어 적어보는 8반의 이쁜이입니다. 원래 다른 닉네임으로 사연을 보낸 적이 있지만 이 사연에는 이게 어울릴 것 같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이 한번 흔들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게 되었으며 여전히 삶의 신조로 삼고 있는 깨달음을 얻은 빨간맛 연애에 대한 것입니다. 제 나이 20살 저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본 자유였죠.
있었죠. 동네에서 어디를 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대학에 간 후에도 10시만 되면 집으로 오라며 집에서 전화가 오던 삶을 살던 저에게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감각이 너무나 신선했고 수업을 째고 일주일에 5일을 나가 방탕하게 놀아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삶은 짜릿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녀석 제법 즐거운 교환학생 생활을 보냈나 본데? 에서 끝나겠지만 이번 회차가 뭡니까? 망한년의 올림피아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이 방탕하고 드라마틱한 삶에 방점을 찍은 그 새끼가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동안 저는 한인 운동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그를 처음 만난 건 바로 그 동아리에서였습니다. 능숙한 몸놀림과 얇지만 탄탄한 몸을 가진 그 새끼.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와 롱디 중이었고 그래서인지 그를 딱히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는 거 말고 따로 인사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을 통과해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검정 부츠, 검정 스키니진에 검은 가죽 자켓을 입은 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마르고 다부진 몸 때문에 모델 같은 느낌이었어요. 갈 길을 가겠거니 하고 지나가려는 찰나에 그는 걸음을 멈추더니 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곳에 한국 사람으로 보이는 건 저와 그밖에 없었으므로 그가 저를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이 남자분을 해볼 테니까 여자분들 마포만두 작가님이 한번 해주세요. 야! 응? 나? 그래 너. 안녕? 너 번호가 뭐야? 번호가 뭐냐고. 010 땡땡땡땡땡땡땡이야. 지금 간 거 내 번호. 읽으면서 너무 창피해. 지금 간 거 내 번호. 귀연이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방법으로 그는 제 번호를 따갔습니다. 저와 그는 이런저런 문자를 주고받으며 친해졌고 어느새 저희는 공강 시간을 함께 보내고 저녁을 같이 먹고 동아리 활동 시간이 되면 그의 차를 타고 함께 체육관으로 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날이 서 있었고 눈에서는 아무나 걸리면 물어버리겠다는 사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기 기준에 못생긴 사람과 뚱뚱한 사람들에게 정말 못되고 무례하게 구는 약간 강약의 쓰레기 같은 인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친절했으며 세상을 불신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그를 만나기 전까지 세상은 친절하고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믿을 만한 곳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와 같은 인성의 소유자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세계관을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설이나 영화에나 존재하는 가상의 캐릭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적의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심지어 제 눈앞에 떡하니 서 있었던 거죠. 그럼 대체 왜 이 이야기를 내 인생의 쓰레기 올림피아드가 아니라 망한년의 올림피아드에 응모했을까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클리셰 같은 반전이 있었던 거죠. 차가운 도시 남자였던 그는 저에게만은 따뜻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는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저희는 딱히 선을 넘는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게 요즘 말로 썸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와중에 제 남자친구는 저와 스카이프 통화를 자주 못하는 것부터 테트리스에서 저에게 계속 지는 것까지 온갖 자잘한 이유로 저에게 삐지고 질척이는 중이었습니다. 그 새끼의 등장과는 별개로 남자친구에게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서로가 연애를 시작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는 저에게 마음먹고 꼬시려고 했다면 굳이 털어놓지 않았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저와 제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또한 과거 연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그의 인생 이야기는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중학교 유학 당시 처음 갔던 파티가 광란의 마약 섹스 파티였던 것부터 한국에 돌아와 당시 여자친구와 집을 나가서 동거한 것, 그리고 그 상황을 덮기 위해 도피 유학을 시킨 부모님의 이야기까지 왜 그가 세상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런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덜 자랐는데 세상이 온갖 더러운 걸 던졌고 그래서 다 잘한 척해야 하는 상처받은 강아지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망한 거죠. 망했습니다. 남자가 안쓰럽고 귀여워 보인다면 그건 망한 거예요. 아 이게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던 중 저는 남자친구에게 국제전화로 이별을 고했고 힘들어하던 찾지만 힘들었어요. 진심으로 힘들었습니다. 일말의 죄책감 때문이겠죠? 힘들어하던 전 그날 밤 그의 집에 갔습니다. 아, 이렇게 들으니 사연자도 별론데? 싶으시겠지만 저도 이 부분이 그리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 인생 교훈 파트와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 위험하고 섹시한 몸이 좋고 어린데 수상하게 잠자리 테크닉까지 좋은 남자와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저는 계획을 변경해 한국에 가지 않고 그와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호르몬이 날뛰는 어린 성인 둘이 사실상 허니문 여행을 간 거죠. 짧은 밀월 여행 동안 저는 이 위험한 관계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와 저는 마침내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에게는 몇 가지 문제, 물론 아주 문제투성이의 인간이었죠. 심지어 자기 입으로 이런 나를 고쳐봐 라고 했답니다. 네, 문자 아니고 자기 입으로 실시간으로요. 이쯤 되니 제 취향이 까발려진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네요. 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문제의 그 마약 섹스 파티에서 동정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 이 상황은 그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듯합니다. 그 후 함께 가출했던 여자친구도 그 이후에 만난 여자도 모두 그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도 당연히 더 이상 동정이 아니었으면서 섹스를 해본 적 없는 여자에 집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동정은 아니었죠. 두 번째는 마름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160cm에 53kg였는데 그는 이런 제 몸이 통통하다며 자기는 50kg 이상 가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라며 저에게 넌지시 살을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지 이 자식아. 네가 만난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봤자 10대 후반이었을 텐데 장난하나 이 새끼가. 하긴 저도 중학교 때는 53kg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었다면 등짝을 후려치며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아니 이런 놈을 만나지도 않았겠지만 저도 어렸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한국에 와서는 2달 동안 하루에 자전거를 매일 2시간씩 타고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으며 몸무게를 48kg까지 줄였습니다. 반전이라면 이때의 경험은 저에게 있어 나 맘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데 하는 자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이죠. 세 번째는 저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놀러 나가려고만 하면 그 모임에 남자가 끼어있는지 꼭 묻고 자기와 만날 때가 아니면 10시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라고 닥달했습니다. 이 자식아 네가 우리 부모님이냐? 이랬으면 너는 나랑 연애 시작도 못했어. 개강 후에 전 원래 학교로 돌아갔고 그도 자신의 학교로 돌아가 롱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셋업이다 그죠? 마침 저는 연합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는 남자들이 있는 그 동아리 모임에 제가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넘어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관련된 일로 언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그와 저의 반대되는 사고방식은 작게는 저에 대한 그의 구속 문제부터 크게는 사회, 경제, 정치 이슈까지 매번 저와 그의 대화를 논쟁으로 끌어갔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네, 제가 아니고 그가 지쳐갔어요. 저는 건강했고 매번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롱디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정도부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마지막으로는 제게 국제전화로 이별을 고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한 즈음에 그가 그 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저보다 1살 더 어리고 몸매가 좋지만 동정이었던 일본 여자아이와 요즘 말로 꽤 진한 썸을 타고 있더라는 친구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연애 중에 다른 사람이랑 썸 타다가 국제전화로 이별을 고한 내가 연애 중에 다른 사람이랑 썸 타던 사람에게 국제전화로 차였구나. 저는 이 일로 이것이 카르마구나.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면 우주가 똑같이 갚아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별을 통지받은 저는 마음이 무너져 휴학을 하고 그 등록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그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휴학을 했던 과 선배가 와마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계속 다녀야 돼. 정신 붙잡아 라며 잡아준 덕분에 휴학은 하지 않았는데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그의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신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공부에 매진해 그 학기 인생 최고 학점을 찍은 건 안 비밀이지요. 언니 그때 휴학 안 하게 말려줘서 고마워요. 이 인터넷 소설같이 짧고 강렬했던 연애는 에필로그마저 소설 같았습니다. 이별 후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학교도 아니고 다른 학교에 주간 세미나를 들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유난히 그날 다니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 지름길이 아니라 큰 길로 돌아갔는데요. 제가 가고 있는 방향에서 제 쪽으로 그 새끼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와, 도서관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으며 시작된 연애가 또 서로 반대로 걸으며 끝났네요. 수미상관 너무 좋다. 심장이 설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한국 학교로 편입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게 이 학교였을 줄이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스쳐 지나 걸었습니다. 몇 발자국 못 가 저는 뒤를 돌아보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를 등지고 멈춰서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끝내 돌아보지는 않더라고요.
이 연애 덕에 저는 위험을 즐기는 저도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으며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꼭 모두 좋은 사람인 건 아니라는 그 새끼는 자기 개를 엄청 예뻐했습니다. 것도 배웠습니다. 왜 다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다고 마무리를 하는지 알겠네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고쳐줄 수 없으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나쁜 남자는 화면 안에 있을 때나 좋은 거지 현실에서 나쁜 남자는 그냥 나쁜 새끼일 뿐이다. 연애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휴양은 하지 말자 정도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세님 이번에도 올림피아드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제 사연이 소개된다면 들어주신 모든 한줌단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들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 유명한 8반의 이쁜이는 사실 귀연이 소설이나 인터넷 소설에 등장한 대사가 아니라 동방신기 팬픽에 나온 대사임을 밝힙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분이 주간 세미나로 다른 학교에 가고 이런 얘기를 볼 때 어떤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논문 같은 짜임새 있는 그러게요.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이 남자분의 캐릭터 자체가 좀 본인이 좀 그렇게 살아온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이 겪은 거랑 너무 상반되는 어떤 모습을 요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되게 집착을 하고 본인 자체가 다른 사람이랑 관계를 맺기 힘드니까 이렇게 망한 연애 사연이 오게끔 아닐까요? 근데 이분은 뭔가 상처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뭐 옷 입으시는 거야 자유지만 어떻게 이렇게 맞물리기가 뭔가 스스로 연기하고 있는 만들어낸 캐릭터가 있어서 이걸 이제 저희는 예전에 한동안 영드 스킨스가 유행하면서 스킨스병에 걸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 맞아요. 정확히 그 병에 걸린 딱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이분이. 번호가 뭐야? 지금 가고 내 번호. 이것도 어떤 유행어가 될 것 같은. 그러게요. 오늘 사연이 약간 나도 뭐 떳떳하지 않다 같은 느낌의 사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를 할 때마다 조진 연애 올림피아드를 열어달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안 열어주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보낸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대로 한 대로 당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분은 보니까 휴학 안 하고 인생 최고 학점을 찍은 것도 그렇고 아까 그분도 그 남자친구가 의대 가자고 깝치는 바람에 내가 의대를 갔다 이런 분도 그렇고 좀 남다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필력을 봐도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반 이쁜이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너구나 8반 이쁜이가. 그게 이제 원본이죠? 네. 예전에 갱 작가님이 얘기했던 엄마 왜 내 이름이 유천이야 같은 그런 계열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곰팡이 얼룩 같은 연애하신 거 아스토니 씨랑 같이 깨끗하게 지우시길 바라면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보내드릴 거고 저희가 지금 총 6개의 사연을 읽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3분을 뽑아가지고 3종 세트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베스룸 클리너랑 곰팡이 제거 클리너랑 기름때 제거 클리너를 받으실 분이 누군지 한 명씩 골라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두나미. 전 두나미님입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 두나미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뭔 소리야? 뭔말이야? 예, 동남이에요. 이 라임. 동남이 두남이. 네. 네이밍부터 뭐 이거는. 네,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에는 또 그런 게 또 전통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동남이에 이어서 이 두나미. 저는 그래서 두나미. 사실 저도 읽을 때 3글자 보자마자 이거는 탑3 들어갈 것 같다.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네. 냅냅이님. 근데 냅냅이님 사연이 너무 좀 다채로워가지고 이분은 그리고 아빠에 대한 감정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 얘기 나오면 좀 이기기 힘든 맞아요. 치트키 같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걱정되는 마음에 냅냅이님. 네, 그리고 저는 그 신림동 냅냅이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아버님 사연이 더 있을 것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노자의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이 개막하면은 제가 미리 셀럽맨님한테 말해놓긴 했거든요. 지금 망연연애 올림피아드 사연을 하나 받았는데 좀 이상한 나라의 부모님에 걸맞는 사연이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좀 눈여겨 봐달라, 잘 들어달라 했는데 맨님 지금 듣고 계시면은 다음에 신림동 냅냅이라는 이름의 사연이 영노자로 들어오면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신림동 냅냅이님의 글을 보면은 이게 어쨌든 이 탓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솔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든
이게 남 탓을 해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게 있어요. 사실 아빠가 수능 전에 그 얘기를 했다고 수능 만드신 게 다 그 탓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능을 만든 건 그것 때문이에요라고 또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분은 또 아직 정이 자아를 가네요. 많이 탐구하고 계시는 네, 정이 게 가요. 그래서 많이 보여가지고 좀 네. 재미있는 사연이었고 저는 사실 강원도 세라픽스님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다. 네. 이 많은 그렇긴 사람들의 해요. 그 청소를 할 때 본인들이 지손으로 해야 됐겠지만 아스토니 씨가 있었더라면 좀 더 빠르게 청소하고 빠르게 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맞아요. 그리고 오늘의 어떤 그것과 잘 맞는 기획이도. 사연이었어요. 네, 기획이도는 잘 맞는데 근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이제 앞으로는 청소해주지 마시고 맞아요. 아스토니 씨를 맞아. 사서 선물을 하셔라 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세 분한테는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이메일로 주소하고 받으실 분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구님. 두구님이랑 신림동 냅냅이님이랑 강원도 세라픽스님한테는 3종 보내드릴 거고 다른 분들도 곰팡이 제거 클리너는 전부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끝까지 들으신 분들한테만 아스토니시에서 혜택을 하나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스토니시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www.astonishkorea.com astonishkorea.com에서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비욘세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한테 혜택을 주신다고 해서 새봄맞이 봄청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욘세 할인 코드를 발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회원가입하실 때 10% 자동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주문할 때 비욘세 이거는 영문으로 쓰셔야 돼서 BEHONSE를 입력하시면 15% 할인 코드까지 입력해서 최대 25%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대요. 와. 언제까지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네, 봄맞이 봄청소 이벤트여가지고 요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할인 코드는 영어로 써주세요. 또 비혼세 쓰셨다가 또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이메일 주소랑 헷갈리셔가지고 뒤에 S를 붙이시면 안 되고 BEHONSE로 해서 주문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 여왕상 수상에 빛나는 50년 전통의 비건 세제라고 하니까요. 아스토니시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좋은 기회를 다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이버에 아스토니시 코리아를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www.astonishkorea.com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비욘세.com 게시판의 새 소식란에도 한번 자세하게 또 내용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많이 찾아가서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서 쟁여놔야겠네요. 네. 엄마가 가져간 그 뺏긴 욕실 세제. 오늘 오랜만에 망한여는 올림피아드 같이 하셨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사연을 너무 정성스럽게 여전히 잘 보내주시는 비욘세 청취자분들한테 늘 감동을 받습니다. 맞아요. 요새는 그 쇼츠나 이런 걸 봐서 참 이렇게 글 써서 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기의 경험담을. 근데 다 너무 재밌게 잘 써주셔서 또 오늘도 뭐 저는 뭐 그나마도 쉬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자, 망한 연애가 뭐 더 이상 더 있을까? 사실 막 그랬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이게 몇 회죠? 지금 이번이 9회.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다음에 이제 9회잖아요. 10회 또 크게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걱정했거든요. 사연이 있을까? 더 이상 있을까? 왜냐면 그 전에 너무 센 사연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나 또 있네요. 망한 그쵸. 연애는 또 그리고 계속되고 한 분들은 또 계속 또 망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다음 망한 연애 올림피아드도 걱정은 안 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조용히 잘 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는 그냥 이런 나쁜 일을 겪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제 요즘에는 사연을 보내야겠다 생각하면서 디테일을 조금 더 많이 기억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메모장에 또 메모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오늘 느꼈던 거는 대사가 굉장히 많았다. 맞아요. 디테일을 많이 이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게 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혼 앞둔 캥 작가님한테 이제 이분들이 어떤 모든 액땜을 굿판처럼 오늘
그러게요. 했다고 봐도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네. 저도 점점 보면서 사연이 좀 정교해지는 느낌이 있고 처음에는 좀 형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편하게 쓰셨는데 점점 이게 에세이의 형태를 점점 띠기 시작해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안 써도 다 저희가 알아서 소개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맞아. 네, 어쨌든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고민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그래. 되지? 우리가 그냥 마무리를 해드릴 테니까 어느 정도까지 쓰고 그냥 신호만 주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죠? 라는 식으로 하면 그냥 저희가 알아서 마무리를 해드리는 맞아요. 걸로.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겠으면 그냥 끝 이렇게 써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못하는 분들이니까 연애 자꾸 망하는 거예요. 그러네. 끝을 막 저 사람이랑 끝을 어떻게 내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금 망하시는 거예요. 이분도 이제 가끔 비욘세가 거슬리는 게 있는데도 마무리를 못해서 지금 듣고 계실 수 있다. 맞아, 이 팟캐스트와 인연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정리를 못하는 거지. 뭐를 기점으로 그만 듣지라고 생각하다가 또 사연도 어. 보내주고 이럴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착한 분들 어디 가서 좀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청소를 해주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이 항상 뒤지게 바쁠 때 제가 항상 중요한 녹음으로 연락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가지고 혼세님이 연락 왔을 때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위기 상태긴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진짜 막 혼이 빠지고 네. 망한 연애가 아니라 그냥 이번에 망했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 이번 일이 그냥 그러니까 어. 싸그리 망했다 하고 음. 해서 이걸 수습이 안 돼서 이거 진짜 나 어떡하지? 막 내 작가 인생에서 약간 이거 위기인데? 라고 생각하고 되게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되게 괴로웠던 네. 때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뭐 그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다들 좀 마포만두 작가님이랑 캥 작가님이 누군지 본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의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 거기를 나가 2시간씩 떠들고 앉아있어라고 무슨 기력이 있어서? 라고 생각할 수 그것도 있는데 있고 그때 마음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신기할 지경으로 되게 심각한 상황이긴 했었어서 네. 근데 다행히 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다행인데 지금 그 일은 수습이 된 거예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아 그럼요. 반 정도 수습이 됐다. 왜냐면 오늘 보니까 이런 일 겪으신 분들도 다 살아가는데 맞아요. 삶은 계속된다 이런 네.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두가 되게 바쁜 시즌이지만 그래도 부를 때마다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서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협찬사가 아스토니 씨가 아니었다면 마포만두 작가님을 땡기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너무 이거를 좋더라고요. 짝으로 살래도 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분인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막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써보고 더 이제 좋다고 얘기 많이 해주셔서 좋아요. 청소용품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다들 마포만두 작가님을 이 괄호 속에서도 청소에 미쳐버리게 만든 이 제품들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번 써보세요. 아마 뭐 나중에 지인들한테는 인사를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초대를 못 받아서 못 오시는 많은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제 클로징으로 캥 작가님의 그 초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가지고 인사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라방을 킬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요. 생중계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긴 한데 네. 저한테는 비욘세 너무 특별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막 한줌단 분들 다 너무 제 마음으로는 정말 어디라도 크게 빌려가지고 잔치국수라도 다 대접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아쉽지만 너무너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다른 재밌는 에피소드로 네. 자주자주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캥 작가님이 비온 상태로 외치는 마지막 혼자 사세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신나게 클로징 멘트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결혼 너무 축하드리고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